안녕하세요. 호랭이 약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도 이제 2, 3주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하게 올려야 되는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부터 촬영하려고 합니다. 바로 탈모에 대한 영상인데요. 남성 약사가 굉장히 탈모에 강합니다. 병원 의사들한테 뭐 한번 물어보려고 하면 간호사한테 접수해야 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약사들은 그냥 지나가면서도 뭐 탈모야 어떻냐? 너는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1년에 좀 많이 말해서 한 1000번은 당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손님들 말고도 제 친구들,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의사들이 약국 제품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서 약사들은 병원에 있는 제품 거의 다다, 약국에 있는 제품 거의 다, 이렇게 많은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있으면 또 2026년 구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되기 전에 약속 지키기로 한 그 남성분들 그리고 일부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부터 제가 좀 찍겠습니다. 긴 영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일단 첫 번째로 두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두피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탈모가 잘 안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뭐 깨끗한 공간에서 꽃이 잘 자라듯이 탈모도 두피가 깨끗해야 괜찮겠죠. 그걸로 이제 수많은 상술이 발생하죠. 그 상술들을 생각해보면 그 유명한 니조랄, 이 제품으로 시작된 겁니다. 니조랄이 6년 전쯤 굉장히 금액이 올랐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알다시피 환율 때문에 오른 게 맞았는데 6년, 7년 전에 금액이 오른 이유는 니조랄에 들어있는 이 약용 성분, 그 케토코나졸 성분이 머리에 사용했을 때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금액이 굉장히 올랐죠. 특히 남성 약사들, 여성 약사들 중에 집에 샴푸 옆에 니조랄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비듬 있어서 그걸 쓰는 거 아닙니다. 비듬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거든요. 비듬을 예방하면 뭐가 좋으냐? 머리가 자라는 환경이 좋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탈모도 잘 안 생기고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비듬, 상처가 오래되면 흉터가 나잖아요. 그 흉터가 안 생기고 깨끗하게 하면 당연히 탈모가 예방되죠. 그래서 이렇게 니조랄 같은 샴푸를 쓰게 된 겁니다. 니조랄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금액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거 좀 뻣뻣해요. 쓰면 머리가 좀 뻣뻣해서 좀 약간 축축 늘어지는 느낌? 뜨는 느낌도 있고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약용 샴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덴스탐이나 보비프로스, 뭘 쓰든 크게 상관없고 일주일에 2번 5분 정도 거품을 낸 다음에 씻어내면 두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해준다는 가정하에서 샴푸를 잘 쓰면 돼요. 특히 남성분들이 샴푸를 좀 대충 씁니다. 저도 그렇고 제 가족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도 거의 샴푸만 써요.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 귀찮아서도 안 쓰고 뭐 남자가 그 정도까지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린스를 쓰는 이유는 샴푸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 린스를 쓰는 거예요. 이게 비누물질이 계속 머리카락에 묻어있으면 당연히 탈모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겠죠. 잘 안 씻겨지면. 그런데 샴푸하고 나서 린스까지 완벽하게 쓰면 머리에서 샴푸가 완전히 씻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탈모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 씻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안 씻잖아요. 잘 말려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침에 머리 감는 것보다 저녁에 머리 감는 게 저녁에 노폐물이 많아서 더 좋다. 근데 사실 또 남성분들 아침에만 머리 감고 나가서 저녁에는 뭐 대충 감고 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 생활 습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조랄로 대표되는 약용 샴푸를 일주일에 9번 정도 정확하게 쓰신 상태에서 샴푸도 좀 이렇게 좋은 걸 쓰세요. 이 제품은 제가 스레드에 올린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 말고도 좋은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니조랄처럼 약은 아니지만 머리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 다 넣어놨고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는 성분들 넣어놨고 좀 나아가서 린스를 안 써도 두피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로 가득 채워놨죠. 그래서 제가 탈모 관련한 샴푸를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샴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강력한 영양 샴푸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미용사랑 이야기 끝에 들었어요. 댕기머리 샴푸를 하면 머릿결은 탄력있고 윤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할머니분들이 그래서 댕기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미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샴푸가 제가 알기로는 댕기머리 샴푸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펌이 안 먹어요. 컬이 안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댕기머리 샴푸는 머리카락에 너무 달라붙어 있어서 머리에서 잘 안 씻겨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두피 건강에 좋을까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주변에 뭐 제가 있는 제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댕기머리 샴푸만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머릿결이 좋아진 건 인정하는데 탈모적인 문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좀 비듬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정말로 뭐 탈모에 도움되는 샴푸들 이런 걸로 좀 바꿔서 사용하고 잘 씻고 유지하고 컨디션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 전문약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호르몬제 같은 겁니다. 뭐 되게 유명한 제품 있죠. 뭐 피네스타리드, 그 다음에 두타스테리드, 피나 두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FDA 승인 받았고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 지금 사실 대부분 업계 말하는 거라 좀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피나스테리드가 있고 두타스테리드 있고 FDA 승인된 건 일단은 피나스테리드예요. 피나. 자, 프로페시아 옛날부터 나왔던 오리지널 제품이죠. 이거 한 달분에 좀 싸게 사도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피나는 나온 지 오래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 저렴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한테 물어보죠. 피나 먹습니까? 피나 먹어요? 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프로페시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랑 약사들이 이 프로페시아를 먹지 않아. 대신 먹는 약들이 뭐 유니메드 알로시아, 자, 대신 먹는 제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저렴한데도 효과 좋고 좀 잘 만드는 제품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 약사들이 제일 많이 먹는 제품은 이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이 제품이에요. 헤어그로라는 제품이 한 달분에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 가능할 거고, 그러면 프로페시아의 3분의 1 이하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특유의 주황색 무늬는 뭘 뜻하냐? 대웅제약에서 관련된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 회사는 대웅제약 자회사입니다. 대웅제약이랑 생산 라인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렴한데도 효과가 좋고 실제로 이 영상을 아마 보고 있는 약사 의사들 중에 저한테 상담했던 사람들은 다 헤어그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1mm짜리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인기였는데 실제로는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은 피나 5짜리를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뭐 마냥 저렴해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인데 피나는 1.25mm에서 1.5mm를 하루에 한 번씩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5mm짜리를 4분의 1로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나 쪽을 먹었는데 효과는 좋은데 발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피나에서 딴 걸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먹다 보면 가슴 쪽에 통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젖꼭지 근처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피나를 6개월 이상 먹었을 때 갑자기 젖꼭지 근처에 통증이 생긴다. 이러면 다른 성분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전만한 효과가 너무 없다. 다시 빠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써야 되는 건 이제 두타. 두타가 여기 GSK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피나보다 최소 30%에서 50% 정도 효과가 좋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FDA 승인을 받은 건 피나 쪽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건 두타입니다. 두타도 아까 전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가슴 통증이나 발기, 그 다음에 예전보다 효과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최소한 가까운 데 있는 약사나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치료가 좋을지 상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피나에서 두타로 바꿔주면 됩니다. 두타는 사실 보험 코드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외국계 제품과 한국계 제품이 한 달치 기준으로 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GSK 오리지널 제품 쓰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해요. 처음에 피나는 뭐 오리지널 말고 딴 거 쓰라고 하는데 왜 이것만 오리지널 쓰라고 하냐? 아니 저도 오리지널 먹고 싶죠. 근데 한 달분에 3만원 이상 차이 나면 그 한 달분 차이 나는 금액 가지고 치킨을 사 먹어도 훨씬 좋거든요. 저는 그게 더 탈모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근데 두타 같은 경우는 약값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 제품 GSK의 아보다트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전문약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내용에 답니다. 다른 유명한 전문약들 있죠? 뭐 특히 탈모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뭐 시메티딘, 파보티딘,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몇 가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약들은 전부 다 약 부작용을 읽어보면 성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넣어놓은 제품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 제품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산, 창원 쪽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 충북에도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도 그거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줄을 서는 병원인데, 그 병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 검사랑 뭐 이런 건강 검사를 해야 돼요. 뭐 간 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로 주의하면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왜 먹냐? 그랬더니 먹으니까 온몸에 털이 난대요. 그 다음에 이걸 먹다가 안 먹으면 진짜 왕창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탈모라는 증상이 최소 뭐 20년, 3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갑자기 좋아진 건 금방 또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쪽 호르몬 쪽 치료는 뭔가 좀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치료하는 게 맞고, 그렇게 뭔가 좀 심각한 만한 뭐 진짜 부작용이 많고 주의점이 많고 뭔가 양이 많은 제품들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럴 바에는 제가 진짜 댓글에 남겨주시면 믿을 만한 두발 이식 병원들이 많아요. 자, 두발 이식이라는 거 없는 머리를 딴 데서 심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요 빽빽한 부위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심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제 주변에 두발 이식 해가지고 그걸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돈도 좀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건 최후의 방법이라고 가정했을 때 먹는 약, 전문 약 정도로 하면 피나 쪽에서는 헤어프로, 두타 쪽에서는 아보다트, 요 정도 제가 제 약사의 이름을 들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전문약 좀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모티딘이나 시메티딘 이런 거 좀 같이 먹으면 그건 원래 소화제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요 호르몬제도 위장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같이 먹으면 더 안정적이고 더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먹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한시대 유명하죠. 아니 머리카락이 나려고 해도 머리카락 구성 성분이 몸에 들어가야 머리카락이 나든지 말든지 하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머리카락이 어떻게 납니까? 씨를 뿌려야 꽃이 나지. 자, 그러면 요 판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머리카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머리카락처럼 매일 자라는 곳이 뭐 손톱이나 발톱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머리카락 발육구제, 그 다음에 손톱, 발톱이 같이 적혀 있어요. 이 제품들을 먹어주면 아무래도 구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 좀 머리 쪽에 좀 잘 갖다 달라붙게 할 수 있는 성분들도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먹으면 머리카락이 굵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시디 동국제약 제품들은 원래 특징이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찾던 제품이다 보니까 광고만 하고 굉장히 비쌉니다. 뭐 180개 기준으로 거의 판매가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웅제약 모바렌, 그리고 중해제약 볼드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던 180개 기준, 아까 180개 기준 그 동국제약 제품이 10만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들은 180개 기준 5만원 이하일 겁니다. 저라면 완전히 동일한 성분이고, 이 두 제품을 제가 콕 찍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중해제약이랑 대웅제약이 머리 쪽 제품을 그냥 좀 잘 만듭니다. 약사들이랑 의사들도 좀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쪽 제품들 제가 통틀어서 모바렌 제품이라고 할게요. 모바렌 쪽 제품들이 먹으면 위장장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장장애라고 하면 진짜 복통이에요. 복통이나 설사, 아니면 속이 좀 부글부글거리고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설명할 때 머리카락을 입에 넣으면 당연히 소화불량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후에 바로 먹으면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제품들을 먹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러신 분이시면 오히려 건강기능식품들을 먹어주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들이 좀 아미노산 중심으로 이렇게 좀 더 구성이 알차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반 의약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차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저도 약사로서 내가 정말 안전하고 효과 좋게 먹겠다라고 하면 거의 일반 의약품을 먹는 편인데, 그 두발 쪽 먹는 약 같은 제품 경우는 제가 안에 성분을 비교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좀 더 위장장애도 적고 효과가 있을 만한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손톱, 발톱도 좀 잘 부스러지는 사람이면 여기 모바렌으로 대표되는 케라틴이랑 약용효모 들어있는, 그 다음에 진짜 몸이 피곤하고 내가 좀 늙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손톱, 발톱 문제는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또 내가 밥을 좀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영양소 공급이 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이쪽 건강기능식품 쪽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성인건강 무드밸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광고받고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구성이 좋은 편이고, 이거 말고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 제품들을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먹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닌 상황 같으면 이걸 먹는 게 좋다. 이게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모발 영양제이고, 아까 전에 그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전문의약품인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는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바르는 제품들을 석 달 이상 그 부위에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진짜 이만한 곳에 10이라는 머리카락이 자랐으면 석 달 이상 사용하면 14의 머리카락이 나요. 그래서 40% 정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막 뿌리는 것도 있고 뭐 바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제품이 이제 뿌리는 거나 이렇게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두피에 닿지 않고 머리카락에 닿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좀 많이 뿌리면 흘러내리고 머리 스타일이 또 이렇게 죽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요즘 최신형 제품 유한 미노펜 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실제로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위에 바르기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발리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정확한 효과가 있고, 거기다가 흐를 확률을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액체 형태 쓰는 제품 중에 하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이 유한양의 미노펜겔을 쓰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원래 바르는 제품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로게인 폼입니다. 왜냐면 그 동일한 성분 미노시딜을 폼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쪽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머무는 시간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정말 바르는 거에 비해서 이 폼 형태로 쓰는 게 20% 정도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영상들을 아마 수많은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게인 폼을 많이 찾았겠죠. 하지만 로게인 폼은 굉장히 비쌉니다. 요 한 캔에 한 최소 3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요즘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웅제약 모바른 제품, 현대화품 마이노실 제품, 여튼 많아요. 근데 저는 요 마이노실 브랜드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요 마이노실 브랜드가 원래 유명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장혁이 광고하고 이래서 사입가도 비싸고 판매가도 비싸요. 그래서 이 제품들, 특히 여기 폼 형태 중에서 70% 정도의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또 대웅제약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닌데 대웅제약에서 탈모 제품을 좀 많이 만들더라고요. 자, 대웅제약에서 나온 이 모바렌 제품, 거품도 로게인 폼보다 좀 더 자기들이, 이거 사실 만드는 회사는 다 신신제약이거든요. 신신제약에 부탁해가지고 좀 더 개선된 형태의 거품 형태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쏟기는 비율도 적고, 임상적으로 좀 확인했었는데 5% 정도 로게인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미노시딜 중에서는 이 제품을 추천하고요. 탈모는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라는 나무를 함부로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노화가 되다 보니까 나무가 좀 변질될 수 있겠죠? 나무가 자라는데 뭐 이렇게 해충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전문의약품, 피나랑 두타 쪽. 그리고 머리를 잘 감고 그 다음에 잘 말리고 샴푸 린스 다 하고 케토코나졸 쓰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뭐 나무도 풀잎이 너무 많으면 일부러 좀 쳐주기도 하잖아요. 그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땅도 좀 골라줘야 돼. 그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케토코나졸 샴푸랑 좋은 샴푸랑 린스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거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먹는 피오약, 한시딜이나 모바렌 같은 몸 캡슐들 식후에 먹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미노시딜 스프레이 요건데, 요거는 물이 이제 꽃에 들어가는 걸 비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겠죠. 물도 잘 들어가고 뭐 환경 좋게,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로 네 가지를 하시면 뭐 다른 데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을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뭐 매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말하다 말고 이랬는데, 저희 약국 고객님들 중에 제가 했던 탈모 설명이 부족했던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제가 사과하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질문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탈모약이 발기랑 좀 관련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탈모가 왔다는 건 늙었다는 증거보다 늙으면 머리도 빠지고 발기도 잘 안 돼요. 근데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항노화도 잘 하고 있는데 뭐 약 먹다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약 말고 다른 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이렇게 와가지고 탈모랑 발기 둘 다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쉬는 그 기본적인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탈모 치료제나 발기와의 관계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두 번째 전문약들은 그 부작용이 발기로 나타날 수 있어요. 효과가 강력한 만큼. 왜냐면은 나무 고치는데 나무 껍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뭐 해충 같은 거 제거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죠. 그러면 약을 바꿔줄 수 있는 상담을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약사랑 의사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담해 주시고, 정 안 되겠으면 어차피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알거든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비듬이랑 그 지루성 두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샴푸 이야기하면서 좀 했어요. 뭔가 기름지거나 비듬이 난다는 건 뭔가 머리에 자극이 가고 있다는 게 있었던 거죠. 그걸 만졌겠죠, 아마. 피부염일 수도 있고요. 두피라는 부위가 되게 좀 신기한 부위예요. 일반적인 피부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료제가 바르는 것도 좀 다르고 액체 형태로 이렇게 바르게 돼 있죠. 바르는 것도 미노시딜 형태로 폼 형태나 약간 좀 머물 수 있고 흡수력이 좋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진짜 피딱지가 나고 지루성 피부염이 갈 정도로 심해졌다는 거는 피부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방 나오면 괜찮은데 2달 이상 장기화되면 그쪽에 있는 모공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게 무조건 권장되고, 약국에서 바르는 제품이 있어요. 뭐 두피나 두피엔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뭐 효과가 그렇게 센 건 아닌데 두피의 흡수가 좀 잘 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번 바를 수 있다는 건 손 대지 말고 그 약 계속 바르라는 뜻이에요. 이거 발랐는데도 점점 더 심해진다, 더 퍼진다 이러면 상처도 흉터가 나면 그 후에 흉터 위에는 머리카락 안 자라잖아요.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너무 심한 지루성 피부염은 굉장히 탈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빨리 고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모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있으시다면 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나 스레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탈모 말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불특정 가수한테 다 보여드릴 생각이 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유튜브를 좀 안 찍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렇게 찍게 된 이상 제가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섹션을 따라 이렇게 만들고 1000명 넘어가면 저는 좀 블라인드를 할 생각이에요. 그거 되기 전에 미리 구독해 주시고 많이 활동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좋은 정보 올려가지고 특별히 대우를 드릴 테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알리지 마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찍은 영상들을